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무그룹의 건설부동산팀 소속 위종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 신탁 관련 사건, 임대차 관련 사건 등 건설부동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기타 민형사 사건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륙아주 건설부동산팀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하자소송 사건을 수행한 사례에 대해 담당 변호사인 제가 직접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하자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하자 항목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제기 전에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하자 항목을 선별하고 하자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하자 적출업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이렇게 미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거나 처음에는 소액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에 법원 감정에서 산정된 하자 보수비만큼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두 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원고 측이 미리 하자 적출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측 승소 비율이 거의 80% 이상으로 선고가 됩니다. 전문 업체가 산정한 하자 보수비와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 보수비가 보통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에서는 피고 측이 승소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위 사건을 맡게 된 저는 먼저 시공사인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각 하자 항목별로 우리 측의 의견과 자료를 정리하였고, 법원 감정 절차 중에도 감정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저희의 감정 항목별 의견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사실 건설부동산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정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측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감정 현장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 대비 감정서에 기재된 하자 보수비를 약 1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이후 감정서에 기재된 약 200개 정도의 하자 항목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 과정에서 감정인이 하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다소 부족한 항목들과 감정인이 설계도면과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잘못 파악한 항목들, 그리고 최근 건설 관련 규정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항목들을 다수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감정인이 하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다소 부족한 항목들에 대하여 감정인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감정 보완을 신청하였고, 설계 도면과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감정인이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은 소송 대상 건물의 설계를 진행한 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가 다소 모호하다고 느낀 저는 해당 건물의 설계를 진행한 설계사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그 설계사님께 증인으로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서 증인신문에 나와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인이 설계도면과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설계사님의 증언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인도 저희의 감정보완 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감정서에 기재된 하자 판정이나 하자 보수비 산정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주장한 우리 측 의견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겠다고 판단한 항목들은 해당 하자 항목들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등 건설 관련 규정들의 개정 영역, 최근 판례의 변화된 경향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감정인이 설계도면과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와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항목, 저희의 감정보완 신청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보완 회보서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하자 보수비를 감액시킨 항목, 최근에 건설 관련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항목들을 다수 인정하여 주었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52% 정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음에도 저희 대륙아주 건설부동산팀에서는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하자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오히려 기각 비율이 더 높은 판결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건설부동산 소송을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인 건지 제가 군법무관 시절부터 국방시설본부라는 곳에서 건설부동산 소송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전국의 군 관련 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어서 주변에 공사감독관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덕분에 모르는 건설 자재나 장비, 용어 같은 게 있으면 물어보기가 매우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다가 10년 차가 된 현재까지 계속 건설부동산 소송을 담당하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모르는 게 나오면 의뢰인분들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처음에는 귀찮아하시다가도 다른 대형 로펌에서 1심을 맡아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건을 저희가 2심부터 맡아서 크게 승소하는 경우 등 소송의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찮아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또 사건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연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사를 맡아줄 수 있는지 요청하셔서 제가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의 분쟁 실무인데요.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공식적인 전문연수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지만 우리 대류가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류가주 건설부동산팀의 유정옥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면서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